정비계획. 자, 정비계획은 관리계획입니다. 우리가 개발법하고 표현을 똑같이 안 해놨어요. 개발법은 개발계획이란 걸 만들어 가지고 관리계획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고, 여기는 우리 국계법하고 똑같이 적어놨어. 국계법하고. 정비계획이란 것을 입안권자가 입안을 해서 입안권자가 입안에서 뭐 한다고 결정하죠. 또 입안에서 결정한다 그러면 되는데 입안에서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또 이렇게 표현해. 결국은 결정과 지정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결정권자가 결정을 해서 정비구역을 뭐 한다는 거예요? 지정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입안권자와 지정권자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죠. 입안권자와 지정권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 입안권자는 그 유명한 시장군수 등입니다. 제가 우리 개발법에는 국계법하고 비교를 제가 한번 해드렸었는데 뭐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아요. 자, 시장군수 등을 길게 적으면 뭐라고 적으면 돼요?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얘들을 시장군수 덕이라고 불러요. 시장군수 덕. 자, 그런데 우리 이 절차에서는 제가 이렇게 적었거든. 혹시 기억이 나실려나? 구청장을 여기다 옆에 나란히 안 적었죠? 구청장을 나란히 안 적고 밑에 따로 적었어요. 그런데 구청장하고 항상 권한이 똑같은 놈이 누구예요? 광역시의 군수. 광역시 군수입니다. 경상남도 군수는 달라요. 그러니까 부산시 안에 있는 구청장하고 기장군수는 권한이 같은 거야. 그럼 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를 묶어서 구청장 등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구청장 등이라고 적으면은 여기 군수에서 광역시 군수가 여기 없고 여기로 이사 온 거예요. 응? 뭐 하는지 아시죠? 만약에 등자를 여기 안 넣고 구청장만 적으면 이 군수 안에 광역시 군수가 들어있는 거야.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장 군수, 구청장 하면 이 군수에는 광역시에 있는 군수도 있고 저쪽에 이제 경상남도에 있는 군수도 다 들어간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 구청장 등 해버리면 구청장 등은 뭐를 줄여서 구청장하고 광역시 군수를 줄여서 이렇게 부르거든. 그리고 광역시 군수가 일로 왔다고. 그럼 여기는 광역시 군수 있어 없어? 얘는 광역시 군수는 없는 거지. 광역시 군수는 없는 거야. 왜 이렇게 했던가? 우리는 개발구역 지정권자가 혹시 기억이 나세요? 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누구예요? 시도 대도시지. 우리 일반적인 관리계획 결정권자하고 똑같았죠? 예외적으로 누구? 관리계획 입안권자 결정권자는 알아야지. 일반적인 관리계획 결정권자잖아. 개발구역 얘들을 지정했어.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좀 달라요. 첫 번째, 국장은 안 나와.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국가인사가 없다고 그랬잖아. 2년 전에는 도지사 나왔는데 이제 도지사도 안 나와.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국장, 도지사가 빠졌어. 그럼 경상남도 도지사가 빠졌다면은 지정권자는 누가 지정권자라는 거야? 경상남도에서는 시장 군수가 지정권자라는 거야. 시장 군수가 뭐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특시 특도는 늘 있는 놈이니까 빼고 늘 있는 놈이니까 빼고, 예, 요거 경상남도의 시군이죠. 요 시군은 자기가 지정권자라니까. 제가 입안권자면서 지정권자예요. 특시 특도는 당연히 지가 지정하겠지. 특시 특도는 지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정을 신청한다, 직접 지정한다. 자기가 직접 지정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 구청장 등 특광시 안에 있는 구청장 있죠? 얘는 지정권이 없어. 그리고 부산시에서, 서울시에서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시장이야. 그러니까 구청장 등은 자기가 지정권이 없으니까 뭐 해야 돼? 지정을 해달라고.
신청을 해야지. 누구한테 신청해요?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한테 하겠지. 개발법하고 차이점 아시겠어요? 개발법은요 시도 대도시가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기초 중에는 대도시 빼고는 지정권이 아무도 없어. 개발구역은. 그래서 시군구청장이 대도시 빼고 시군구청장이 시도한테 요청했잖아. 개발 지정해달라고. 그런데 정비법은 요 시장 군수가 다 자기가 지정권을 다 갖는단 말이에요. 응? 갖기 때문에 특도 시장 군수는 직접 지정하고 구청장 등만 특광시장한테 뭐 한다고? 지정을 신청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작년에 바뀐 건데 이제 올해 우리 시험에 물어봅니다. 자,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얘들이 지정권자란 말이네. 응? 지정권자를 적어볼까? 특별시, 광역시,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네. 특광시군. 우리 국가법에서 그토록 열심히 외운 특광시군. 특별시, 광역시, 특광시장, 군수가 지정권자라고. 자, 요 군수에는 광역시 군수 있다 없다? 광역시 군수가 있나 없나를 찾으려면 구청장이 있나 없나를 찾으면 된다니까. 구청장이 없으면 무조건 광역시 군수도 없는 것이고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군수 안에는 광역시 군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얘들을 이방권자라고 부르고 이방권자. 얘들을 지정권자라고 불러요. 자, 그래 교재 봅니다. 이방권자. 자, 거기 뭐라고 적어놨나 볼까요? 정비구역 지정권 262페이지.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직접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할 미줄. 직접 정비계획을 위반할 수 있다. 7번 보세요. 지정권자가 얘들이잖아요. 직접 위반할 수 있다. 얘들 위반할 수 있어 없어? 얘들은 지가 위반해 안 해? 또 지가 위반권자하고 지정권자 똑같잖아. 지가 위반하고 지정하잖아.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직접 위반할 수 있다는 말은 여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 그럼 결국 요 얘기지, 요 얘기. 원래 특광시장은요 2년 전만 하더라도 무조건 얘들이 뭐 해야? 지정을 신청해야 정비구역을 지정했어요. 다시 말해서 특광시장은 정비계획을 만드는 자가 아니야, 위반하는 자가. 응? 근데 작년부터 특광시장도 구청장 등이 신청이 안 들어와도 직접 정비계획을 직접 위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몰라요? 이제 특광시장은 저작년까지는 어떻게 했다고?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재개발하겠다고 신청 들어왔을 때만 지정권만 있었지. 자기가 이렇게 재개발하자고 정비계획 위반권은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특광시장도 위반을 직접 위반할 수 있다고. 원칙은 구청장이 신청하는 게 맞고. 아시겠죠? 자, 우리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국도가 있다 없다? 없죠? 두 번째 줄 읽어봅니다. 자치구역 구청장, 광역시 군수 밑줄. 두 번째 줄. 자치구역 구청장, 광역시 군수 얘 두 개를 묶어서 뭐라 불러? 구청장 등. 구청장 등은 정비계획을 위반하지요. 위반하여 밑줄 특별시장, 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뭐한다? 지정을 신청한다. 그래서 신청 동그라미 치세요. 구역 지정을 신청합니다. 이 경우 정비계획을 위반할 때 거친 지방업의 의결서를 첨부해야 된다. 다음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봅니다. 정비계획을 위반하는 괄호로 묶어볼까?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등자를 붙여놨죠. 그 등자 붙였다는 건 광역시 군수가 글로 갔다는 거예요. 이걸 괄호 안에 줄여서 뭐라 불러? 정비계획 위반권자. 그 위반권자를 그렇게 외우기 어려우니까 그냥 뭐라고 기억해버리자. 시장, 군수 등. 아시겠죠? 우리는 정비계획 위반권자는 시장, 군수 등,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이렇게 기억합니다. 얘들이 위반권자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나머지는 지금 안 보셔도 좋습니다. 오른쪽 페이지. 자, 정비계획 위반 제한은 이번 진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근데 개발법에서 제가 이런 말을 했죠.
요청, 신청은 행정, 비행정. 요청하고 신청하는 건 행정, 비행정. 방금도 신청했잖아. 구청장 등이 정비구역 지정해줘. 신청. 누가 해줘? 행정, 비행정. 행정 중에 지정권이 없는 구청장 등. 우리 개발구역은 시군구청장이 한다며 요청한다며 요청 신청을 행정이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해줘 하고 우리가 일반 주민이 비행령청이 제안하는 건 제안이라고 하고 얘들은 입안, 요청, 신청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입안권자, 요청권자, 신청권자는 거 행정청입니다. 자, 공부하신 적이 없으니까 통과. 안전진단도 통과. 이번 진도에서 할 수 없어. 근데 우리 264페이지 잠깐 볼까요? 264페이지. 우리 정비계획에서도 우리의 시험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느냐? 입안권자, 지정권자 이번 진도에 공부했죠? 입안권자, 지정권자 공부했고 절차 다음에 하실 거고 그리고 내용 있죠? 가끔 또 내용을 한 번씩 물어봐. 그러면 정비계획의 내용은 구체적이다, 계략적이다? 얘는 구체적이지. 자, 7번 보세요. 부산시 전체에 관해서 계략적으로 예정구역의 범위를 이렇게 정해놓으면 이제 이 동네에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됐죠?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되면은 정비계획을 수립한다고. 이 동네에 대해서 수립하는 게 정비계획이야. 그러면 이 동네에서 아파트를 몇 평짜리 몇 세에 짓겠다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는데 이 구역이 계획이 수립되면 뭐가 지정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비계획은 어디에 대해서 수립하는 계획이다? 정비구역. 구역이 내 마음속에는 먼저 있지. 이 동네, 이 아파트 단지. 그런데 계획을 입안을 해서 이렇게 구역을 지정한다 이 말이에요. 자,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보세요. 기본계획에는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한다. 맞죠? 정비계획에는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맞지? 정비예정구역은 계략적 범위죠. 정비구역은 계략적으로 해야 돼. 구체적으로 경계가 명확해야 돼. 구체적으로 해야지요. 그럼 기본계획의 예정구역과 정비구역으로 딱 지정이 됐을 때는 범위나 면적이 똑같아요? 다를 수도 있어? 다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에 정비사업의 명칭도 나오고 2번에 정비구역이 나오죠. 정비구역, 그 다음에 면적. 이 구역은 구체적인 면적과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5번 하나만 볼까? 5번 건축물의 밑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까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내용이죠. 우리 지구단위 계획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필수 포함 내용이었어. 지구단위 계획의 필수 포함 내용이었어. 그리고 우리 책에는 뭐 내용을 다 넣어놓지도 않았네. 좋아요. 9번에 보니까 뭐 이런 말도 나오네. 정비사업 시행 예정 시기 등이 있다 이렇게 돼 있네. 예정 시기. 그럼 밑에 그 빼먹은 건 뭐 때문에 빼먹었을까? 너나 봐야 니들이 기억하겠어 이런 뜻이겠지. 자, 아까 기본 계획은 뭐가 있더라? 정비사업의 계획 기간. 맞죠? 계획 기간이 있었고 계획 기간. 10년 동안의 계획 기간이 있었잖아. 그러면 정비 계획에는 이 동네는 언제 사업을 하겠다는 뭐가 들어가야 돼? 시행 예정 시기가 들어간다고. 시행 예정 시기. 그 시행 예정 시기 한번 적어볼까? 시험에는 안 나와. 나중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행 예정 시기란 건 언제를 말하느냐? 아까 제가 뭐가 나야지 사업이 확정된다고 그랬어? 시행 계획 인가 받는 예정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는 시행 계획 인가 받겠다. 그걸 예정 시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 그것도 뭐 그 법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됐어요. 자, 정비계획 그 정도로 갑시다. 더 이상 안전진단도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넘기세요. 268페이지. 268페이지로 왔습니다. 정비구역 지정에서는 지정권자 정도 꼭 기억합시다. 자, 괄호로 묶든지 밑줄 긋든지 좀 해보세요. 누구예요? 특광지정군수죠? 특광지정군수. 근데 얘들을 괄호 안에 줄여서 앞으로 뭐라 부르자? 지정권자. 그래서 이번 진도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도 입안권자, 지정권자는 꼭 알고 가자.
계속 읽어볼까요? 두 번째 줄.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노후불량 건축물 등 밀집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결정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한다. 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이 뭡니까? 정비구역의 지정 대상이죠. 자, 우리 정비구역에서는 학습의 목표가 뭐가 돼야 돼 본래? 대상과 절차가 돼야지. 정비구역 존이니까. 그럼 방금 읽은 게 정비구역 지정 대상이거든.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인데 우리 책에 그 대상이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죠. 우리 책 물어봤을까 안 물어봤을까? 통틀어서 한 번 반 나왔다. 한 번 반 나왔으면은 반 정도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있지. 근데 왜 안 봅니까? 해도 몰라. 해도 몰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31회는 안 나온다. 자, 됐고요. 다만 봅시다. 천재지변. 우리 정비법에는 천재지변이라는 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 제가 지난주에 한 말한 기억납니까? 도시개발법은 천재지변이 몇 번? 한 번. 근데 정비법은 천재지변 어쩌고 저쩌고 무조건 맞다 이렇게 해버려. 그냥 맞다. 천재지변 밑줄 한거 봅시다. 나왔으니까. 재난안전관리기본법 또는 시특법이란 법이 있죠. 법에 따른 밑줄 사용제한 사용금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괄호문구세요.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 자, 어쨌든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게 정비사업 한다는 거죠. 인정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는 괄호문구세요.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밑줄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해만 한번 해보고 가볼까? 잊어버려도 괜찮아. 7번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인가요? 10년 동안에 부산시 정비기본계획에 나왔습니다. 여기가 우리 동네입니다. 아, 우리 동네인데 우리 아파트가 여기 있는데 기본계획이 안 들어있네. 예정구역에. 그 말은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아파트는 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정비사업 결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5년마다 당선 검토해요 안 해요? 5년마다 당선 검토할 때는 들어갈 수도 있다. 이게 당선 검토예요. 그런데 당선 검토할 때도 안 들어갔어. 그런데 천재지변이 일어났어. 천재지변. 사용제한, 관계법률에서 사용제한, 사용금지 등 긴급하게 재개발 재건축을 해야 될 상황이 벌어졌어. 그러면 언제 요 기본계획에다가 요거 집어넣어 가지고 또 뭐 이거 만들고 할 시가 어디냐고. 그럴 때는 기본계획이 없어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지 않아도 정비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작년에 신설된 겁니다. 또 그 밑에 지문이 또 작년 시험에서 출제가 됐어. 우리 시험에서 생전 안 나오다가 근데 보기는 많이 봤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진입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밑줄 진입로 지역과 그 인접지역을 포함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뭐 우리 보기는 많이 본 지문이 되겠습니다. 됐고요. 지정 절차 구체적인 건 지금 몰라도 괜찮아요.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270페이지. 자, 우리는 지금 1단계 정비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절차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했는데요. 제가 개발법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우리 도시개발법 정비사업은요, 다 지구단위계획 만들어서 한다. 기억나요? 개발사업도 지구단위계획 만들어서 개발하고 정비사업도 지구단위계획 만들어서 한다고 그랬잖아. 기억나시죠? 우리 개발법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서 대답이 나왔지? 역시 50대보다는 좀 개발법에는 개발계획에 지지 적어가지고 지구단위계획 빼고 다 있다고 그랬고 개발구역 지정하면은
지구단위계획 구역만 간주해서 나중에 실시계획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했어. 기억나시죠? 지금은 기억 안 나도 나중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정비계획의 내용에는 아까 잠깐 보다 말했지만은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이게 지구단위계획 필수 내용이고 또 필요하다면 정비계획 만들 때 이건요 아파트 단지에 아파트 짓는 계획이야. 이 자체가 건축계획이다 OX. 건축계획이야. 아파트 짓는 계획이라고. 몇 평짜리 몇 세대 짓고 여기에 뭐 짓고 하는 계획이라고. 그럼 여기에 정비계획 만들 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렇지. 요게 개발법하고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랬잖아요. 개발법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어디에 있고 정비법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어디에 있나 물어보는 거야. 아시겠어요? 정비법에는 지구단위 계획이 정비계획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이런 내용이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내용이 앞에 당연히 무슨 말이 나와?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하는 내용 이런 말이 나오겠지? 이건 국계법 내용이잖아. 그런 내용이 정비구역 고시한 내용이 있다 없다? 우리 정비구역을 고시한다는 건 뭘 고시하는 거야? 정비계획과 정비구역은 한 몸 따로 뭐? 한 몸이요. 정비구역 고시한다니까 얘는 고시 안 하고 얘만 고시하는 게 아니고 정비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이 동네를 이렇게 정비하겠다고 구역 고시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정비계획을 만들어서 구역을 고시하니까 그 내용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면 이런 뜻이거든. 들어있다면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간주해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예 이 정비계획 내용을 이 부분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국계법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이 있으려면은 뭐가 먼저 있어야 돼?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 있어야지. 구역이 있어야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잖아요. 그래서 정비구역을 지정하면 이 계획이 수립된 동네 있죠? 이 계획이 수립된 동네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리고 이 계획을 뭘로 본다? 지구단위 계획으로 봅니다. 그래서 계획구역과 뭐가? 계획이 둘 다 간주가 되는 거예요. 국회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이게 개발구역과 차이점입니다. 개발구역은 계획은 간주가 안 됐잖아. 구역만 간주되고 나중에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 수립하라고 그랬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계획과 구역이 다 간주된다고. 이해가 되셨어요?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분은 한 3번 정도만 반복해서 동영상을 보시면은 신기하게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 이제 이 공부 하시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실 텐데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예요. 뭐 세법이든 공시법이든 2차 과목뿐만이 아니고 뭐 1차 과목은 1차 과목 말할 것도 없고 처음 들으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잖아. 분명히 앞에서 강의하는 선생은요 이 똑같은 내용을 20년 동안 강의를 한 사람이야. 똑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나름대로 엄청 쉽게 설명하고 있어 지금. 설명하면서 당연히 알아듣지 이런 생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 듣는 사람은 지금 뭔 소리인지 도통 못 알아들어. 그런데 이걸 한 3바퀴 정도만 어떻게 한다고요? 살짝 돌아보면은 신기하게도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는다니까. 지금 잘 이해 안 돼가지고 짧은 기간 내에 한 3바퀴 정도 가야 돼요. 그 3바퀴 본다는 게 2달 지나서 한 번 보고 또 2달 지나서 한 번 보고 2달에 한 번씩 학원 나와봐봐. 2달에 한 번씩 2달에 한 번씩 학원 나오면 내가 누군지도 몰라. 그래서 안 된 거지. 자, 우리 개발구역 지정함의 효과를 2개 공부했어. 지금 개발구역하고 자꾸 비교해서 제가 죄송한데요. 자꾸 비교해야 돼. 생각 안 나도 괜찮아. 개발구역은 도시적으로 바뀌었어.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간주돼서 맞죠? 근데 여기는 정비법은 용도지역 바뀌고 이런 거 없어. 용도지역을 바꿀 수는 있어. 정비계획을 만들면서 용도지역을 바꿀 수는 있어.
그러나 항상 용도지역이 바뀌어야 되는 건 아니야. 왜? 대부분 다 도시역에서 대부분 이루어지니까. 아시겠죠? 용도지역이 바뀐 것으로 본다 이런 건 없어요.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래야 요게 첫 번째 효과고 이제 차이점이고, 두 번째 효과는 개발인 효과 있죠. 자, 우리 개발인 효과는 무슨 법에서 공부했어요? 국토계획법에서 공부하셨죠. 국계법에서 개발인 효과를 공부하셨습니다. 국계법의 개발행 허가는 몇 개를 받았습니까? 응? 공사하는 거 몇 개? 안 하는 거? 이걸 지금 안 해놓으면 나중에 또 이걸 외워야 돼. 또 막 토토토 이렇게 외우면 난리십니다. 1번이 뭐예요? 건축물에. 건축이지 뭐. 건축은 뭐 하겠어? 건축하겠지. 2번은 공약물 설치. 3번은 토지 형질 변경. 4번은 토석 채취. 건물 주고 땅 파고. 5번은 토지 분할. 6번은 물건을 쌓아두는 거. 물건을 쌓아두는 건 어디서만 받고? 유권자에서 받고. 그래도 참 열심히 하는 겁니다. 이게 생각난다는 사실 한두 바퀴 돌면서 생각 안 나거든. 작년에는 화명동이 야간반이 되게 공부를 잘했어요. 야간반. 올해는 어쩔는지 모르겠어. 야간반이 잘하면은 굉장히 편하죠. 주간반이 공부를 못하면 미치고. 국계법에서는 요 6개를 허가받았어. 자, 국토계획법에서 개발행 허가는 모든 지역에서만 받아요? 도시 지역에서만 받아? 모든 지역에 다 받는다는 거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국계법의 개발행 허가는 특광지방 군수한테 허가받죠? 특광지방 군수. 그래서 부산은 부산시를 단위로 이렇게 허가를 받습니다. 그럼 부산시 안에 모든 토지에 대해서 이 6가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네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었지. 개발법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동네는 국계법에 의해서 허가받아요? 도시개발법으로 받아? 도시개발법. 이번에는 반대로 이 동네가 이제 재개발하려고 정비구역이 지정됐습니다. 정비구역 지정되면은 국계법으로 허가를 받을까? 정비법으로 받을까? 정비법으로 받아. 그러니까 요 두 동네는요, 국토계획법에 허가 안 받아요. 실질적으로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됐다. 그러면 또 개특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어. 그 법에서 허가를 받아. 그 받으면은 국토계획법에서는 별도로 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차이점이 우리 개발구역 할 때 했죠. 몇 번이 차이점이었어요? 1번하고 7번이었죠. 자, 7번은 국계법에는 아예 없죠. 아예 없어. 이게 뭔데요? 중목을 벌채하거나 채취. 채취는 열매를, 곤충은 채집입니까? 열매를 채취하는 거. 중목은 벌채, 식재. 벌채, 식재를 이렇게 바꿔서 안 물어봅니다. 걱정 안 해도 돼. 나무야, 나무. 그러니까 1번, 7번이 달라. 2번부터 6번까지 똑같아요. 그런데 1번이 건축물의 건축등이었죠. 건축등이 뭐든가 우리 개발법 얘기하고 있는 거야. 건축. 대수선 뭔지 모르겠지만 또 뭐 용도 변경. 우리가 앞으로 실무 나가면 용도 변경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 여기 학원을 하다가 영업이 장사가 안 되면 다른 용도 바꿀 수 있잖아. 그걸 용도 변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도 변경이나 대수선이나 건축을 개발구역, 정비구역 안에서, 즉 개발구역 안에서는 이거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아 7개가. 그런데 정비구역도 똑같은데 차이점이 딱 하나가 있어. 정비구역은 요거는 빠져. 처음에는 요것도 넣었다가
정비구역이라는 게 어떤 동네예요? 전부 건물이 노후불량화된 동네 아닙니까? 그 대수순까지 못하게 하려고 하려니까 너무 지나치게 해서 대수순 뺀 거야. 그럼 정비법은 요거 빼고는 일단 개발구역이라 정비구역에 개발행 허가받는 내용은 똑같다. 아시겠죠? 이번 진도는 그 두 가지만 정리하고 갈 겁니다. 자, 270페이지. 270페이지. 박스 밑에 3번. 정비구역 지정고시 효력. 1번 봅니다. 가로 묶으세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입니다. 정비구역 정비계획 중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부터 가로 국토개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거기까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정비계획에 국계법에 지구단위계획이 있다 없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항은 또 사항은 다음에 또 무슨 말을 넣어주면 좋을까? 같은 법에 따른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같은 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제 이런 표현 많이 보시죠.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구역과 계획이 다 가지고 됩니다. 2번은 우리 시험에 물어본 적 한 번도 없고 요거는 나중에 차후에 문제 나오면 한번 봅시다. 자, 됐고 우리 지금 물어본 적 없고 오른쪽 페이지 넘기세요. 넘겨보시면 5번에 정비구역의 행위자 요게 이제 두 번째 효과죠. 그 위에 읽어보면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헷갈릴 수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갈게요. 우리 정비법은 정비구역이 정됐죠. 이 이후로는 예외 없이 시장군수 등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 안에서 아시겠죠? 딱 절차가 정비구역 지정됐잖아요. 시장군수 등 말고 나오면 틀립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계획사업은 관할관청이 3개라면 계획사업이 3개니까 관할관청이 3개일 거 아니에요. 얘는 누구였어? 결정권자. 얘는 지정권자. 얘는 같죠? 얘는 시장군수 등이에요. 정비법은 달라. 정비법은 정비계획 위반 환자 있죠? 여자가 관할관청이야. 전부 시장군수 등만 나와. 그럼 정비구역 안에서 이런 거 할 때 허가 받아야 돼. 누구한테 받아? 시장군수 등이요. 정비법은 무조건 시장군수 등이다. 그렇게. 그래서 첫 번째 줄에 아마 정비구역에서 다음 어느 안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밑줄 시장군수 등의 허가. 272페이지 보시는 거예요. 272페이지를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박스 안에 가나다라 마바사가 있네. 가해 건축물의 건축 등 밑줄. 가해 건축물의 건축 등 밑줄. 자, 등이 뭔가요? 건축 용도 변경이죠. 밑줄. 뭐가 없다는 걸 주의할까? 대수선. 자, 그 다음에 뭔가요? 4번에 맨 끝에 밑줄 4번에 중복해벌제 식재. 그렇게 해서 보시고 나머지는 지금 안 봅니다. 자, 넘기면 274페이지 정비구역 등의 해제가 나오는데요. 해제가 나오는데 이 내용이 조금 복잡해요. 이번 시험에 한번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이 좀 복잡하니까 지금은 안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1단계는 마무리는 이 정도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285페이지로. 자, 우리는 지금 뭐를 마무리 지었어요? 1단계 여기까지가 문제가요. 내용은 꽤 많아요. 내용은 꽤 많은데 우리가 공부를 안 하신 게 2개가 있어. 절차상에서 요 기본계획 사이에 2가지가 들어가요. 재건축에만 나오는 게 안전진단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 또 아까 죄송합니다. 안전진단이 먼저 나오고 재건축은 우리 주민이 아파트 주민들이 요 입안권자한테 정비계획 입안 좀 해달라고 뭐를 할 수 있다? 제안을 할 수 있죠. 아까 제안 나온데 안 봤죠? 이 정비계획 입안 제안은 신설된 지가 올해 이제 4년째 밖에 안 됐어. 그런데 왜 안 물어보지? 안 물어보지? 반드시 물어봐야 될 내용인데
안전진단도 뭐 매년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정비구역을 지정을 했어요. 이제는 뭘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정비사업은 사업이 세 가지죠. 첫 번째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꾸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 입이 이거요. 두 번째 무슨 사업? 재개발 사업이죠. 주택 재개발 이러면 안 돼요. 2년 전에는 주택 재개발 이렇게 했잖아. 지금 그냥 재개발이야. 왜? 재개발은 주택 재개발이 있고 상가 공장 재개발이 있거든. 재건축이죠. 주택 재건축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물론 주택을 재건축하지만 이름은 그냥 재건축이야. 재건축. 세 가지 사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인 내용이 2개였고 재개발이 2개였고 재건축이 1개였죠. 얘들은요 시행 방식부터 알아야 돼요. 시행 방식부터. 그런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 방식은 아까 우리가 봤지요? 안 봤나? 한 개는 봤잖아. 스스로 하는 방식이 사업 방식으로 하는 사업 있잖아요. 그건 스스로 하는 거고 달동네 있잖아. 달동네 방식이 3가지가 있어.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시행 방식이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4가지. 그래서 항상 이 정비 사업이 2단계에 들어오잖아요. 이런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놈이 제일 복잡해. 하여튼 요놈만 초반이 두드려 잡아. 그러면 승리할 수 있어. 요놈만 두드려 잡아야 돼. 자, 첫 번째는 스스로 한다. 자,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있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돼 있죠? 몇 줄? 다음 어느 하나. 혼용 동그라미, 혼용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4가지로 있죠. 1번이 뭔가요? 사업 시행자가 괄호 묶으세요.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에서 밑줄을 그어볼까?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 확대. 좀 길지만 밑줄 겁시다. 2번째, 토지 등 소유자가 괄호 묶으세요. 토지 등 소유자가 그 다음에 밑줄 스스로 주택을 보정계 괄호 안에 뭐 현지 개량방 붙어 있는데 그건 법률 용어는 아니고 그냥 어쨌든 현지 개량 스스로 개량한다 이렇게 이해합시다. 자, 첫 번째 방식은 시행자가 뭐만 해주는 거예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요거만 해주죠. 만약에 이 달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잘 아실 테니까 소방도로가 없으면 소방도로 뚫어주고요. 요즘에는 달동네 주민들도 다 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영주차장도 만들어주고요. 주변에 공원도 만들어주고 그런 거는 구청에서 해주는 거야. 구청에서 해주는 거야. 그러면 그런 거 만들려면 땅이 필요하겠네. 그러면 그것들 만드는 땅 소유자들은 수용당하겠지. 아시겠죠? 시행자는 어쨌든 요거 해주고 토지 등 소유자. 토지 등 소유자가 뭐를 한다고요? 스스로 주택을 뭐 한다?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 집은 소유자가 알아서 하는 거야. 집은 소유자가 알아서 하는 거야. 요 방식이 하나 있고 자, 항상 우리는 주거환경 사업은요 1번 방식 있죠. 1번 하고요 2번, 3번, 4번 나머지를 반드시 비교해야 돼. 1번은 스스로 하는 거고 2번, 3번, 4번은 달동네야. 1번은 반드시 달동네일까요? 아니라니까요. 1번은 달동네가 아니죠. 달동네면은 이렇게 못하지. 어떻게 소유자가 스스로 해? 싹 다 뒤집어서 다시 해야지. 2번, 3번, 4번이 달동네야. 자, 이제 2번은 시행자가 여기는 시행자가 하는 부분이 있고 소유자 스스로가 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나머지는 다 시행자가 하는 거지. 자, 시행자가 뭐 하느냐?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뭐를 한다고요? 전부나 일부를 수용합니다. 자, 책부터 먼저 볼까요? 시행자가 정비구역의 전부나 일부를 수용한다. 밑줄 한번 그어볼까? 우리 시험에 전부를 수용,
일부를 수용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맞죠? 전부를 일부를 수용 동그라미. 주택을 건설한 후 돼 있죠? 가로 묶으세요. 주택을 건설한 후 밑줄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 거기 주택이란 말에 동그라미 한번 더 주고 또 가로 묶으세요. 대지를 밑줄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자에게 공급하는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이 우리 달동대 방법입니다. 달동대는 전부나 일부를 뭐 한다고요? 수용 방식, 수용. 자, 물어봅시다. 수용이 무엇인가요? 보상금을 주고 내보내고 아파트를 새로 지어가지고 분양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수용 방식은 보상금을 주고 내보냈으면 그 보상금 받은 사람들한테 우선적으로 주는 게 수용 방식입니까? 아니죠. 일반 경쟁에 붙이는 거잖아. 우리 개발 사업도 환지할 때 토지도 일반 경쟁에 붙이는 거거든. 그런데 이 달동네는 달라. 달동네는 수용 방식으로 해도 달동네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그거 집값 그 몇 푼이나 나오겠냐고. 수용을 해도 그 토지 등 소유자에게 뭐 한다고요? 우선적으로 공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차이점이야. 그럼 대통령 영역 별표에 나와 있어. 순위가 0순위부터. 그래서 수용을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하고 뭐를 공급하는 방법? 대지 공급하는 방법. 주택을 공급할 때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근데 대지 공급은 우선 공급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토지 등 소유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외의자에게 이렇게 되죠. 그거 하나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시행자가 환지 동그라미. 네 번째, 시행자가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 밑줄. 인가받은 관리처분 계획. 관리처분 계획을 괄호로 묶어볼까? 괄호로. 그 다음 밑줄.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 공급한다. 자, 우리 정비사업의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 두 가지가 있었죠. 아파트 지어주는 방식, 무슨 방식? 관리처분. 건축물 지어서 돌려주는 방식을 뭐라고 그래? 관리처분. 토지로 돌려주는 걸 뭐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정비사업은 환지도 되고 관리처분도 다 됩니다. 환지도 되고 관리처분 다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관리처분은 우리가 주의하실 게 뭐냐? 재개발은 주택을 재개발하기도 하지만은 상가나 공장을 재개발하기도 하지요. 이럴 때는 얘나 주택 짓는 거죠. 근데 상가 공장은 주택 짓는 게 아니잖아. 그럼 얘는 나중에 관리처분 계획으로 그냥 건축물 짓는다 이렇게 표현해. 건축물. 근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하고 재건축은요, 일반 건물 짓는 게 아니잖아. 주택 짓는 거잖아. 그래서 얘들은 관리처분 계획으로 뭐를 지어서 공급한다고? 주택 및 부대 복리시설. 자, 부대 복리시설이란 말의 의미는 아시죠? 우리가 아파트 지으면 아파트만 짓는 거 아니잖아요. 부대 복리를 짓잖아. 그래서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게 관리처분 방식입니다. 그런데 얘는 나중에 한번 볼까? 얘도 환지도 되고 뭐도 되고 관리처분 둘 다 돼요. 재개발도 관리처분도 되고 환지도 돼. 그런데 얘는 관리처분 계획으로 뭐를 짓는다고 표현해야 돼? 응? 재개발은 뭘 짓는다고 표현해야 돼? 얘는 주택도 짓고 상가 건물 다 짓는다니까. 건축물을 건설 공부한다. 그거 나와 있지요? 재개발. 1번은 관리처분 계획 밑줄, 2번 환지 밑줄, 관리처분 계획 뒤에 건축물 그걸 기억하자 이 말이죠. 근데 재건축도 역시 주택을 대상으로 하죠. 근데 재건축은 특징이 뭔가요? 환지가 돼야 안 돼요? 오로지 얘는 오로지 무슨 방식만? 요걸 주의하셔야 돼. 그러니까 재건축은 시행 방식이 몇 개? 한 개. 재개발은 몇 개? 두 개. 주거환경 현상 몇 개? 그런데
우리 재건축은 그런데 재건축은 관리처분 계획으로 집을 지어요, 상가 공장 지어요? 집 짓지. 재건축이니까 뭘 지어야 돼? 주택 및 그 부대복리 시설 지어야지. 부대복리. 그런데 이 주거인 개선사업의 주택과 차이가 뭐예요? 집만 지어요? 오피스텔도 지을 수 있어요? 요 정인시험에 나왔죠? 오피스텔을 짓는다는 건 주상복합의 개념입니다. 주상복합의 개념은 앞으로 우리 공법에 주상복합은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준주거하고 상업지역.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시면 요 주거지역 중에 준주거 있죠? 요 놈은 늘 상업지역하고 같이 놀아. 이름은 주거인데. 요 두 군데는 주상복합에 대해서 특혜가 인정돼. 그러면 이 재건축도 오피스텔을 짓는 건 어디서만 짓는 거야? 준주거하고 상업지역에서만 지어요. 그걸 작년 시험에서 틀리게 물어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주의해서 기억을 해주세요. 넘겨보세요. 다음 페이지 박스 안에 두 번째 줄.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국토개법에 따른 밑줄 무슨 지역에서만? 준주거 상업지역에서만. 그걸 기억하시고, 이 경우 오피스텔 연면적이 나왔죠? 전체 면적의 몇 퍼센트? 30% 이하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방식, 세 가지 사업의 방식을 정리를 했습니다. 역시 지우지 마시고 조금만 쉬었다가 보시겠습니다.